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왜 난 연애가 늘 짧을까? 좋아서 시작했는데 서로 웃고 있던 게 엊그젠데 어느 순간 어색해지고 갑자기 멀어지는 그 흐름. 마치 패턴처럼 반복되는 짧은 연애. 그게 상대 문제인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매번 헷갈리고 자책만 남을 때가 있죠. 근데요, 이런 연애가 반복된다면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식을 점검해야 할 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끝나는 연애의 공통된 함정과 함께 오래가는 사랑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 모든 기준이 되는 결혼에서도 통하는 관계의 원칙까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함께 오래가는 사랑을 만드는 그 첫 번째 조언을 드립니다.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불가능한 요구는 최대한 줄이자. 연애 초반엔 모든 게 설레고 좋죠. 작은 실수도 귀엽게 보이고 사소한 차이도 맞춰가면 되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엔 잘 맞춰주던 것들도 피곤하고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던 것도 더 이상 신경 안 쓰게 되죠. 이때부터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상대만 변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바랬던 환상이 깨진 걸까요? 때로 우린 처음에 좋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너 왜 이렇게 시끄러?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상대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죠. 내가 어떤 변화와 노력을 했는지도 함께 돌아봐야 관계가 더 성숙하게 이어질 수 있답니다. 두 번째, 불만은 숨기지 말되 표현하는 방식이 정말 중요해요. 연애에선 불만을 억누르기만 하면 나중에 폭발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꼭 해야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말하느냐예요. 진짜 짜증나. 왜 맨날 이래? 이런 말투는 방어 기제를 자극하죠. 상대는 얘기를 듣기 전에 먼저 기분이 상해버리기 쉬운 거예요. 반면에 유쾌하게, 민망하지만 미안하게 만드는 말투는 상대가 나를 더 신경 쓰게 만들고 관계에 긍정적인 유머를 더해줍니다. 센스 있는 불만 전달력은 진짜 연애 스킬이에요. 세 번째, 간섭이 아니라 따뜻한 조언이 되도록 말하자.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엉뚱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사랑하는 마음에서 걱정이 앞서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 걱정이 잔소리나 통제처럼 느껴지면 연애는 갑자기 숨막히는 관계로 변해버립니다. 내가 말 안 했으면 또 실수했을 텐데 라는 태도보다는 나라면 저 말을 어떻게 들을까? 한 번만 생각해보면 말투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말투, 표정, 타이밍 이 세 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진심 어린 조언은 결국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는 말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네 번째, 연애만 하지 말고 내 삶도 충실히 살아가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싶은 게 당연하죠. 하지만 그게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면 위험해요. 연락 없다고 불안해하고 상대의 기분에 따라 하루 컨디션이 바뀌는 거. 그건 내가 그만큼 내 인생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연락을 기다리느라 할 일을 못하고 자기 개발은 미뤄두고 약속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지죠. 상대가 바빠서 잠시 연락이 뜸할 땐 그 시간에 그동안 미뤄온 일을 해보세요.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나를 위한 루틴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연애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비교. 비교는 독입니다. 내 친구 남자친구는 이렇게 해주던데 이 말 한마디는 상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난 너의 기준에 못 미쳐 라는 무력감을 심어줍니다. 무시하거나 비꼬지 말기. 연애는 평등한 관계잖아요. 조롱 섞인 말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태도는 아무리 사랑해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결국은 나 혼자 행복해지기 위한 연애가 아니라 너와 함께 더 행복해지기 위한 연애를 하는 게 중요해요. 이 마음을 하나 잘 붙잡고 있다면 힘들 때도 덜 흔들리고 좋을 땐 더 깊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건 연애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모든 조언은 결혼 생활에도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첫 번째,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불가능한 요구는 연애보다 결혼에서 더 치명적입니다.
연애 때는 불만이 쌓이면 잠시 거리를 둘 수 있지만 결혼은 같은 공간, 같은 생활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작은 불만 하나하나가 매일 반복되며 더 크게 느껴지게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 연애 때 왜 연락이 늦어 였다면 결혼 후에 왜 말없이 밖에 나가? 이렇게 바뀌어요. 결국 본질은 내 기대를 말하지 않고 상대가 알아주길 바란 거죠. 그니까 불만이 생기기 전에 솔직하게 말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 명확히 정리해서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건 연애 때부터 해봐야 결혼에서도 자연스럽게 하시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불만을 말하는 방법은 결혼에선 더 생활 기술이 됩니다. 결혼 생활은 감정의 교류와 생활의 조율이 동시에 필요해요. 불만을 무겁고 날카롭게 표현하면 서운함이 아니라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요. 결혼은 맞고 틀림보다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센스 있게 말하는 훈련은 결혼 생활의 평화 유지 스킬로 정말 강력합니다. 세 번째, 간섭과 조언의 차이는 부부 사이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연애에서는 조언이 배려로 보일 수 있지만 결혼에서는 그 말이 곧 지속적인 간섭처럼 들릴 위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젠 돈 좀 아껴 써야 하지 않아? 같은 말이 넌 계획 없이 쓰는 사람이야 라고 들릴 수 있거든요. 이런 말을 할 땐 꼭 나의 시선에서 말하는 방식이 중요해요. 난 요즘 생활비가 좀 부담되더라. 같이 조절할 수 있을까? 똑같은 내용이라도 상대는 훨씬 덜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네 번째, 결혼해도 내 삶은 여전히 내 책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결혼했으니 이제 다 같이 해야지 라는 생각이 내 삶의 다상대에게 기대는 습관으로 바뀌면 위험합니다.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자기 개발을 멈춘 사람은 점점 존재감이 옅어지고 의존만 하게 된 사람은 관계에서 더 불안해지게 마련이에요. 결혼했어도 책 읽고 운동하고 배우고 나만의 목표를 가져보세요. 이건 상대에게도 매력적인 자극이 되고 당신 덕분에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결혼에서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 비교는 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마련이에요. 남의 남편 그렇게 안 하던데? 이런 말은 사랑의 자극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을 줍니다. 무시와 조롱은 부부 사이에서 감정 회복을 어렵게 만들죠. 특히 아이가 생긴 후 배우자에게 하는 말은 아이에게도 그대로 학습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책임있게 다루는 법이 결혼의 질을 완전히 바꿔줄 거예요. 연애도 결혼도 결국 이 마음 하나에 달렸습니다. 연애는 시작이지만 결혼은 지속이고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연애와 결혼, 사랑에 있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엑스 언니에게 전해주세요.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제가 드리는 무료 전지책도 받아보시고 고민도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고민해보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사랑을 응원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